결혼한 자식 집에 죽어도 가지 마라. 가까울수록 멀어지는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자식 집에 자주 가는 부모님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키운 자식인데 잠깐 쉬다 오는 건데 뭐가 문제야. 며느리 사위도 이제 식구잖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갈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말 한마디에 눈치가 보이고 돌아오는 길엔 꼭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갔는데 왜 마음은 더 외로워질까요? 결혼한 자식 집엔 죽어도 가지 마라.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건 자식을 밀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설 자리를 잃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 기대려 합니다. 그곳이 자식의 집이든 사람이든 추억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쌓이면 사랑은 부담이 되고 정은 간섭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늙어가는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편안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식 집을 마음의 안식처로 삼는 순간 부모는 편한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해보려 합니다. 왜 자식이 멀어지는지, 왜 말년이 쓸쓸해지는지, 그리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편안해지는지 말입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는 죽어도 가지 말라. 참 야박하게 들립니다. 자식인데,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그 집에 가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처음엔 저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자식이 독립하고 나니까 이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집을 나간 지 1년쯤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운했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멀어질 때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군요. 친구들 만나면 태연하게 이제 장성했구나, 잘 됐네 하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퇴근하고 혼자 저녁 먹다가 문득문득 아들네 집이 떠올라요. 특히 주말에 혼자 있을 때 더 심해졌습니다. 거기 가면 외롭지 않을 텐데 아들이 있는 곳이니까 낯설지 않잖아요. 예전에 함께 밥 먹던 식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 보던 저녁들. 그때가 좋았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머리로는 압니다.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 근데 마음은 자꾸 그 선을 넘으려 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별일 없이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반찬 좀 해서 갈까? 아들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반찬 몇 가지 싸서 갔어요. 마음이 조금 들떴습니다. 반찬 받으면서 며느리가 어머니 고마워요 하고 아들이 앉아 계세요. 차 드릴게요 했습니다. 그 순간은 좋았어요. 근데 1시간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시계를 봐요. 아들도 약간 산만해 보이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오늘 둘이 뭔가 계획이 있었구나. 제가 온 바람에 틀어진 거죠.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근데 또 이상한 게 집에 오는 길에 다음엔 미리 말하고 가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죠. 부모가 자식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은 겉으로는 정이 깊어 보이나 실은 마음이 갈 곳을 잃었다는 증거라고요.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남의 처마 밑을 기웃거리면 고요는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읽었을 때는 뜨끔했어요. 남의 처마라니, 내 자식인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아들네 집을 찾아간 거였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얼굴만 보면 돼.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과일을 안 깎아주면 마음 한구석이 살짝 서운했어요. 아들이 TV만 보고 있으면 엄마가 왔는데 좀 대화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네 집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요즘 바빠서 배달시켜 먹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반찬 좀 해줄까? 그런 말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아들은 태연하게 배달시켜 먹어요 라고만 했어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내 손길이. 마음은 교묘한 법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말 뒤에는 이미 수많은 기대가 숨어 있죠. 그 기대들은 말없이 자라나 결국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엄청나게 많은 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반갑게 맞아주길, 오래 있어도 괜찮길, 고맙다고 여러 번 말해주길, 필요하다고 느껴지길. 그 많은 기대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미리 연락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며느리가 친정에서 받아온 반찬이 냉장고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제 친정 다녀왔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 건 필요 없다는 거네. 집에 와서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그 서운함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부정하고 더 깊이 파묻는 거죠. 저는 후자를 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서운하지 않아. 나는 좋은 엄마니까. 아들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되뇌면서 정작 제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서운함을 인정하는 게 마치 나쁜 엄마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는 딸네 집에 자주 가? 가긴 가는데 요새는 좀 덜 가려고 해. 가면 내가 기대하게 되더라. 뭔가 해주면 고마워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서운하고. 그래서 요새는 아예 안 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웠던 거죠. 기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대가 생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거죠. 자식의 집에 머물면 기대는 저절로 생깁니다. 머물지 않는 것만이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제가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거기 있으면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하나였어요. 가지 않는 것. 아예 기대가 생길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늘 편했어요. 뭐든 말할 수 있었고 뭐든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그 습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엄마가 내일 갈게 엄마가 이거 사다 줄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덜 받더라고요. 며느리는 친절하게 대하긴 하는데 뭔가 격식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실 때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우리도 계획이 있을 때가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불편했구나. 아들한테도. 가까움은 허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하죠. 혈육이라는 이유로 경계를 넘는 순간 사랑은 부담이 됩니다. 교만이라는 표현이 뼈 아팠습니다. 맞아요. 저는 교만했던 겁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웠으니까, 나는 특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들 내외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뒤로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참았어요. 전화하고 싶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했어요. 뭐 사주고 싶어도 먼저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왜 내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저희가 집들이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전화하면 훨씬 편하게 대화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물러섰으니까요. 제가 거리를 뒀으니까 그들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편해지니까 오히려 저한테 먼저 다가오게 된 거죠. 사랑은 다가감이 아니라 물러섬으로 지켜지는 법입니다.
가까이 가려 할수록 상대는 멀어지고 한 걸음 물러서면 상대가 다가오죠. 물러서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대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부담 안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아들네 집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첫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고 뭐 하지? 텅 빈 시간이 앞에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어요. 뭘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시끄러운 것 같았어요.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온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고요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요는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가장 충만한 순간이죠. 다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저녁에 혼자 밥을 차렸어요. 예전에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는데 혼자 먹으려니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게 내 자리구나. 처음으로 그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어요. 베란다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뭐 해줄까? 반찬은 뭐 해줄까? 근데 이제는 그냥 고요했어요. 그 고요가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했어요. 혼자서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볍네. 무거운 게 없었어요. 걱정할 것도 챙길 것도 기대할 것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오실래요? 저희 집들이 하려고요. 그래, 엄마가 뭐 해갈까? 아니에요, 그냥 오세요. 음식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예전 같으면 내가 뭐라도 해가야지 하면서 바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냥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반가워하는 얼굴이었어요. 친구들도 왔고 아들 내외가 그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네. 예전 같으면 거기 끼어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그냥 한 발 떨어져서 봤어요. 저는 옆에 앉아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정말 편했어요. 집에 오는 길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 있어. 아들네 집이 아니라 제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지 않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느려졌어요. 예전에는 뭐든 빨랐는데 요새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느려졌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늙은 게 아니라 급할 게 없어진 거였어요. 예전엔 항상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베란다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걸 그냥 한참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구름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자연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죠. 그것이 진정한 평온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평온이구나. 바쁘지 않은데 충만하고 할 일이 없는데 불안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편안한 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비워내려고 애쓴 적이 없는데 마음이 덜어지고 있었어요. 예전엔 항상 뭔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걱정, 기대, 서운함.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비우려고 애쓰는 것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진정한 비움은 자연스럽게 오죠. 제자리를 찾은 마음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공원을 산책하는데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풍경을 보면 아들이랑 같이 보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은 그냥 예쁘네 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봐야 한다는 생각 없이 지금 제가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순간에 머물렀어요. 과거를 더듬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과거의 온기를 더듬는 것은 집착이고 미래의 불안을 걱정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평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거죠. 예전에 저는 항상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 속에, 미래의 걱정 속에.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 호흡이 느껴지고 제 심장이 뛰고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외롭지 않았어요. 며칠 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저녁에 오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 갈게. 결혼 기념일 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꽃이 놓여 있고 촛불도 켜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했더라고요. 셋이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보면서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한 걸음 떨어져서 잘 컸네. 잘 살고 있네. 그 생각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자식의 집을 떠나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이죠. 내가 내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제 자리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집에 오는 길 버스 안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아들네 집에 가지 않는 게, 혼자 있는 게, 외로움을 견디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힘들어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 안 해도 괜찮고 오래 못 만나도 괜찮고 왜 괜찮은지 알아요. 제가 제 자리에 있으니까요. 사람은 마땅히 설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설 자리를 잃은 마음은 끊임없이 떠돌며 스스로를 괴롭히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도, 욕심도, 집착도. 그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예전엔 놓는 게 상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놓으면 제가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놓고 나니까 오히려 남는 게 많았습니다. 평온, 자유, 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고요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불안도, 서운함도, 기대도. 그냥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는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머물지 않기로 한 선택, 제자리로 돌아온 선택. 그 선택들이 쌓여서 이 평정을 만든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로 바뀌었어요. 다짐이 아니라 확신이 된 겁니다. 아들네 집은 이제 제가 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초대받으면 기쁘게 가는 곳이고 초대받지 않으면 그냥 안 가는 곳이에요. 다짐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확신은 흔들리지 않죠. 머물지 않기로 한 선택이 확신이 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계절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창밖을 보다가 차를 마시다가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디에도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확신이 평온을 줬습니다. 정약용의 말씀은 냉정한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결혼한 자녀의 집에 가지 말라는 건 자식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대 없이, 집착 없이 거리를 두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물러서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도. 늙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는 거죠. 이제 저는 찾았습니다.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의 저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평온을 얻었습니다. 머물지 않기로 한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